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신현상 교수고요. 이 자리에 이렇게 또 모더레이터로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또 굉장히 좋은 발표들 해주셔가지고 우리 임팩트 기업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금부터 저희 패널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기업가, 투자자, 기관 관계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생까지 다양한 분들이 임팩트 스타트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품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임팩트 스타트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기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의미와 실천적 방안을 함께 깊이 있게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패널로 함께 해주실 분들은 임팩트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가는 분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나누어질 통찰이 여러분의 궁금증에 명확한 답이 되길 기대합니다. 먼저 패널 토론을 하기 전에 제가 잠깐 임팩트 스타트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임팩트 스타트업이란 무엇일까요? 2019년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임팩트 이코노미, 임팩트 투자 업계를 말하는 건데요. 2014년 62조 원 규모에서 2018년 308조 원, 2022년에는 2000조 원 규모로 8년 만에 30배 급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임팩트 이코노미가 미래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임을 의미하고요. 또한 이와 함께 임팩트 이코노미의 주인공 임팩트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팩트 스타트업은 말 그대로 임팩트와 스타트업이 합쳐진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임팩트라는 것은 수혜자가 경험하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의미하며,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J커브로 대변되는 빠른 성장을 추구하는 초기 단계의 조직을 의미합니다. 영국의 베러 소사이티 캐피털이라는 그 기관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은 임팩트 스타트업은 긍정적 변화에 기여하는 솔루션을 추구하는 조직으로서 중장기적으로 강력한 임팩트 성과를 낼 수 있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조직이며, 또한 적절한 임팩트 업무 관행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임팩트 스타트업의 기본 요건은 결국 3P, 3P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Purpose, Performance, Practice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Purpose는 조직의 목적을 의미하는데요. 임팩트 추구가 목적이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관은 이에 대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이 임팩트 선언문이라든가 인증, 또 임팩트 투자 획득 여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과입니다. 임팩트의 목표 수준과 실제 성취된 임팩트의 성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임팩트의 크기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텐데요. 임팩트의 크기는 세 가지의 차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임팩트의 너비, 수혜자의 수조, 깊이, 수혜자가 경험하는 변화의 정도, 그리고 길이, 그 해당 변화의 지속 기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프랙티스, 업무 관행입니다. 임팩트 워싱이라는 말 많이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정말 무서운 문제인 거죠. 임팩트 창출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거나 진정성 측면에서 비난받을 소지가 생긴다면 상당히 곤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임팩트 업무 관행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팩트 스타트업의 성장은 물론 조직이 커지는 것도 의미하겠지만요, 또 임팩트 크기 측면의 성장이 더 중요하겠죠.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기술의 활용, 조직 빌드업,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지식, 전문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반 스타트업에 비교해서 임팩트 스타트업을 세우고 운영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들을 돕기 위한 국가 및 사회 차원의 지원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그들이 창출하는 임팩트 성과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임팩트 생태계에서도 임팩트 스타트업을 돕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현대차 정몽구 재단의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이고요. 또 그 밖에도 SK그룹, 아산나눔재단, 브라인 임팩트 등이, 또 루트 임팩트 등이 굉장히 다양한 기여를 해오셨는데요. 향후 공공, 민간 분야의 임팩트 스타트업 지원 노력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함께 해주시는 패널 분들께 좀 질문을 드리면서 임팩트 스타트업이 잘 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좋은 임팩트 스타트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창업 이후 출시한 에누마의 모든 제품에 모든 아이들, 장애가 있는 아이들까지도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 학습 도구를 만든다는 철학을 담기 위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임팩트 스타트업이 되기 위한 과정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임팩트와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하우나 사례가 있으셨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만 해도 옆에 저희의 최대 투자자인 재현주님이 앉아 계실 거라 생각을 안 했었죠. 사실 저희는 애초에 굉장히 강하게 미션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나는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솔루션을 만들 거야. 그런데 저희가 제품을 잘 만들었더니 이 물건이 B2C 시장에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어요. 사실 그게 저희가 여태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이긴 하지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엑스프라이즈에 진출한 것도 그래서였고, 그 뒤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품이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아이들이 이걸 해 라는 종류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여기서 임팩트라는 쪽으로 계속 돌아오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잘하는 어떤 기초교육을 굉장히 잘 가르친다라는 축을 기반으로 해서 B2C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면서 또 요걸 가지고 학습에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부분에 굉장히 길고 굉장히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투자를 분산을 했었고요. 그게 한 10년쯤 되니까 이게 말이 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한 축을 통해서 두 시장을 보면서 사실 영리 쪽으로 쏠리지 않게 계속해서 고삐를 쥐고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하는 식으로 저희는 잡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균형을 찾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또 이제 가능했던 것은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재현주 대표님 같은 또 임팩트 투자자분들이 계셔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재현주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누마가 인비저닝 파트너스의 포트폴리오 기업인 만큼 오늘 또 이렇게 보면 자연스럽게 에누마를 페르소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수인 대표님께 드린 질문과 유사한 질문이지만 임팩트 VC 관점에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임팩트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또 투자 결정 시 임팩트와 수익성의 균형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임팩트 투자를 하는 VC로서 투자를 할 때 갖고 있는 평가 기준의 상당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인 VC의 기준과 아마 기준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 그런 기준들과 함께 저희가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저는 일반적인 VC도 결국 이 측면은 열심히 보신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 특정한, 그러니까 저희가 대상으로 검토하는 스타트업이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하는가, 그리고 그 문제가 얼마나 뾰족하게 정의되어 있고 그 문제와 그 창업자 간의 개연성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왜 이 창업자는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가. 왜냐하면 모든 창업자들은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한다고 당연히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문제와 창업자 간에 어떤 개연성들이 존재하는가가 결국은 그 문제에 대한 집착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 이 스타트업의 그 여정 안에서 점점 더 고도화된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저희가 임팩트 투자를 하는 기관으로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는 부분이고요. 그 임팩트와 수익성의 균형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조금 전 이수인 대표님의 질문에서나 저한테도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균형이라는 말을 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렇게 임팩트와 수익성이라는 것이 놓이면 마치 임팩트에 대한 문제와 수익성에 대한 문제가 분리되어 있고 그 둘의 어떤 약간 농도를 맞춘다던가 뭐 이 밸런스를 이렇게 저울질을 해서 이 서로 간에 그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처럼 여겨지는데, 아마 사업을 하시면서도 그렇겠지만 모든 사업의 문제는 이게 굉장히 혼재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이 특정한 시점 안에 균형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동적 균형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임팩트를 위해서 했던 어떤 결정이 결국은 수익성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뾰족한 문제 정의를 가지고 하나의 기업이 출발하면 저 문제들은 굉장히 혼재되기 시작하고 결국 다 뭉뚱그려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하나의 문제로 다 수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균형, 이 질문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제가 실제로 많은 스타트업들과 사업에 대한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때도 이건 임팩트에 대한 문제네요, 이건 수익성에 대한 문제네요, 이렇게 나누어서 사실은 논의하게 되는 경우도 없고, 창업자의 머리도 사실 그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질문은 참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실은 실제 프랙티스에서는 사실 거의 생각하지 않는 문제에 오히려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뭐 세계적인 기업 아마존에서 얘기하는 게 고객 집착이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려면 이제 고객의 그런 페인 포인트에 집착하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을 잘 해야지 그렇게 뭐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대표, 우리 대현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에 집착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또 어떤 본질적인 이슈인 것이고,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을 때 진정성을 좀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또 포인트를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이런 이분성 얘기를 하셨는데요. 균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이 두 가지가 수익성과 그 임팩트라는 게 분리된 거야라고 어떻게 보면은 좀 선입견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과감하게 우리가 거부하고 수익성과 임팩트 간의 어떤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좀 인사이트 감사드립니다. 저 이번에는 우리 최재우 사무총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재단에서 10년 넘게 H1드림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임팩트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H1드림 펠로우들을 발굴하고 지원해 오셨는데요.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임팩트 스타트업이란 어떤 모습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차 정봉구재단 최지호 사무총장입니다. 재단이 장학생을 선발하거나 우리 스타트업을 선발할 때 원칙이 단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도 그 친구가 저희 장학금을 통해서 나중에 사회에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를 심도 있게 인터뷰를 하고요. 저희 H1드림 스타트업을 선발할 때도 단순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졌다 그래서 선발되는 게 아니고 두 차례에 걸친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분이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본인의 철학과 기업가 정신, 퍼포스는 뭔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임팩트 스타트업은 그러한 그 본인만의 퍼포스를 가지고 창업을 시도를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끈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저희 12년 동안 창업 생존율이 84%라고 말씀드렸는데 궁금하시죠? 왜 이렇게 높은지. 일반적으로 5년 생존율이 30% 미만인데 저희들은 12년 전에 사회적 기업을 선발할 때 일반적으로 선발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선택한 300개 팀의 최우수 팀을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 30개 팀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0개 팀들이 원팀이 되어가지고 본인들끼리 경쟁을 하고 또 본인들끼리 서로 협력을 하는 모습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폐업을 한다 그래서 그 보복을 하거나 페널티를 주진 않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그 본인들끼리 펠로우들끼리의 그런 그 내가 폐업을 했을 때 내가 좋은 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원을 받았는데 그 정부의 지원과 재단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업을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아까 허재영 대표님께서 그만두고 싶지만 못했다고 한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 간에 이 페이 포워드 해야 된다는,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줘야 된다는 이런 의무감, 이런 뭐 책임감들이 있고 그런 기업가 정신을 가진 분들이 저는 좋은 임팩트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H1드림의 철학을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좋은 BM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원하고 어떤 철학 그리고 why라는 어떤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또 그러면서도 끈기가 있고 또 책임감이 있으면서 어떤 기버로서 그런 페이포월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원하신다라는 어떤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임팩트 스타트업이 되려면은 이게 또 대표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조직이 이제 필요할 텐데요. 조직의 어떤 빌드업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수인 대표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초기에 팀을 구성하고 조직 문화를 세우는 과정에서 임팩트 중심의 문화를 어떻게 정착시켰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맨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저 교육 스타트업으로 미국에서 시작을 했을 때 이 문을 건너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당신들 같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 있는 이유는 저희가 그냥 이 물건을 굉장히 잘 만드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초반에 이제 면접을 볼 때 제일 처음 하는 질문이 거의 똑같았었어요. 에노마를 어떻게 알게 되셨고 왜 지원을 하게 되셨는가? 이 뒤에 이렇게 주석이 하나 써 있는데 여기서 에노마의 미션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가산점 이렇게 써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어쨌든 옳은 사람을 차에 태우면 결국은 옳은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누구나 하잖아요. 그래서 옳은 사람은 사실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 그 다음에 이 회사에 이 사람이 오는 이유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개연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 사람이 여기서 일하고 싶은 이유가 있을 것, 그것이 우리의 미션과 연계되어 있을 것.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문화는 어떻게든 되었던 것 같아요.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옳은 사람이라는 것이 물론 역량 측면에서도 또 중요하겠지만 또 이유, 어떤 이제 시선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재현주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성장 가능성과 임팩트를 동시에 추구하는 스타트업에 있어서 임팩트 VC가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저희 포트폴리오사 대표님이 옆에 있는데 이 질문에 답을 하기가 살짝 민망해지지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무엇보다도 그 앞서 주신 질문에 대한 대답과 연결되는데, 그 창업자가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VC와 그러니까 투자사와 피투자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사실은 어떤 지원이라고,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말도 조금 이상하지만 어쨌든 어떤 오고 감, 그 대화가 오고 가고 서로 간의 협력의 관계, 파트너십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기반에 무엇이 있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근본적으로는 투자사와 피투자사의 그 파트너십 안에 깔려 있는 관계는 사실 경제적인 공통의 이해관계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됨으로써 이 회사가 잘 되면 투자사도 잘 되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공고한 이해관계인데, 근데 거기에 더해서 임팩트 VC라고 하는 것은 그 미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우리가 공통의 이해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그 전제가, 저는 창업자, 특히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는 창업자에게 드릴 수 있는 일종의 심리적 안정망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 끄덕여 주셨습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예전에 얘기 듣기를 이제 그 잘 들어주는 투자자가 굉장히 귀하다라는 이제 얘기를 기업가 분들한테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관계가 물론 이해관계에 기반하지만 그런 어떤 목적과 미션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또 힘이 되어주고 어떤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관계 가운데 또 이제 같이 좀 잘 번영할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최재호 사무총장님께 또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임팩트 스타트업이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대차 정몽구재단을 포함한 지원 기관들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창업팀들 입장에서는 자금 지원이 가장 필요하겠지만 저희들은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12년 전에 이 사업을 만들 때는 일기, 아까 신윤혜 대표님이 공공공간 일기인데 팀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또 술도 먹고 또 많이 교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이런 관계인 것 같고요. 정몽구재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지원을 하는 이유가 그 한 명이 만약에 잘 성장을 해서 훨씬 큰 임팩트를 낼 수 있다면은 그게 제일 좋은 투자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마이리얼 트립이라는 팀이 2기가 있었는데 1년 매출이 뭐 3천만 원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1조 가까운 그 기업 가치를 가진 팀으로 성장을 했고 수백 명을 고용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우리 창업팀들한테 그렇게 스케일업 할 수 있는 물론 이렇게 자금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창업팀들을 소개해드리고 그분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존중받고 또 인정받을 수 있고 본인들이 하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에 대한 어려운 길을 가는 것에 대한 칭찬은 아니더라도 같은 공감을 줄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자금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물론 자금이 중요하지만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이런 존중이라든가 인정이라든가 공감,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같이 어떤 임팩트를 만들어 나갔을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수인 대표님께 또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창업자로서 임팩트를 이제 실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 또는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사실 저는 지금 투자자와 그다음에 지원 기관에서 이제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저도 마음속으로 진짜 공감과 커뮤니티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진짜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더 나은 CEO가 되기 위해 연습이랄까 훈련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제가 이 일을 할 때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자신이 어쨌든 CEO라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우고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되고, 사람이 20명일 때, 30명일 때, 100명일 때, 150명일 때 맞는 리더가 되기 위해 성장하는 그 계속 공부하고 계속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임팩트 스타트업이라는 게 일반 스타트업보다 좀 더 어렵거든요. 그게 주변에 이제 의견이 약간 갈리기 때문이기도 하고, 마음속에서 이게 가장 쉬운 길이 아니지 않을까 같은 종류의 마음이 가끔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를 믿는 건 회사가 크면 클수록 더 무섭고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옆에 있는 지원기관이나 투자자들이 이게 옳아, 네가 하고 있는 게 맞아, 우리는 그게 너무 좋아라고 말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 맞는 사람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옳은가를 끊임없이 확인받기 위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도 그만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려는 그런 계속적인 노력, 그리고 성장을 했음을 계속 확인받아 가면서 위로 계속 올라가는 상향심이 모든 스타트업 대표에게도 그렇지만 임팩트를 실현하는데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교수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5년째 작은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표로서 이제 그런 어떤 느끼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또 큰 좀 울림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또 우리 대표님들에게도 굉장히 또 좀 마음에 공감이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 재윤주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팩트 스타트업과의 파트너십에서 VC로서 직면했던 어려움이나 도전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사전에 이 질문을 받고 극복을 했는가 라는 생각을 좀 자문을 했는데요. 사실 아주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VC로서 그 피투자사와 갖는 관계 안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모든 대표님들이 다르다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데 모든 대표님들은 다르고 성격도 다르시고 일을 하시는 방식도 좀 다르고 강점과 약점도 다른데, 그런데 공통적으로 모든 대표님들은 힘들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반드시 잘 되어야만 우리가 잘 된다, 이런 맥락 안에서 그 안에서 매번 생겨나는 여러 정말 너무나 다종다양한 문제들을 같이 헤쳐나가는 것인데, 그 관계,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그것을 그냥 정말 문제에 집중하는
대화를 할 수 있기까지의 관계를 만드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 뭐 어떤 그 도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형화된 것일 수 있지만 매번의 그 회사마다의 맥락이 다르고 대표님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그때 잘 맞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좀 여전히 스트러글 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서. 근데 또 동시에 이제 대표님들의 창업 경험은 뭐 시리얼 엔터프리너가 아닌 이상 유니크하고 첫 번째 경험들이잖아요. 근데 VC들은 너무 많은 회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패턴을 인식하게 되거든요. VC들은 자꾸. 근데 그것이 위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패턴에 입각한 말씀을 드릴 때 대표님들이 그것을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고 물론 그것을 본인 스스로 어떤 시행착오를 겪기 전에는 또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경우들도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안타까움이 되게 컸고 지금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과정을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같이 그냥 좀 겪어야 한다. 그리고 언제나 그 패턴은 패턴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배워가게 됐던 그런 교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재현주 대표님을 뭐 오랫동안 배워왔지만 보통 좀 아쉬울 정도로 답을 짧게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는 굉장히 답을 길게 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에 있었던 그런 어떤 부분을 굉장히 콕 집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자기의 위치에서 뭔가 애쓰고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다 누구에게나 다 공감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런 그 임팩트 스타트업 대표님들한테도 공감이 필요하지만 또 그런 VC 분들 또 이런 중간 지원 기관의 어떤 애쓰시는 분들한테도 우리가 좀 서로 공감하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최채호 사무총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팩트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단에서는 어떤 전략을 마련하고 계신지 또 새로운 지원 방안이나 장기적인 비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제가 결제를 받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 저희는 가장 정말 좋은 투자,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임팩트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아까 보신 것처럼 장애인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만든다거나 단순히 지원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그걸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연결해서 스케일업을 했을 때 더 많은 가치가 창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사회적 기반 소셜 벤처 중심으로 지원을 했다라면 앞으로 보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임팩트 스타트업들이 보다 큰 사회적 가치 그리고 이분들이 더 경제적 가치를 통해서 스케일업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수인 대표님 또 재현주 대표님 그리고 지금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라운드 테이블의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은 이미 임팩트 스타트업 생태계에 종사하시거나 깊은 관심을 가진 기업가, 투자자, 기관 관계자 그리고 미래의 주역이 될 청년분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임팩트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임팩트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 큰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오늘 오신 청중들께서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을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임팩트 창출을 위한 여정에서 각 개인의 참여가 이 생태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최재호 사무총장님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기업가에 대한 좀 더 포지티브한 인식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문제가 기업으로부터 온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또 기업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성공한 기업가가 본인의 그런 자산을 가지고 저희처럼 재단을 만들어서 또 사회 공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기업 자체가 공급망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어떤 사회 문제를 물론 발생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사회 문제, 기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더 큰 사회적 임팩트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을 보는 시각이나 기업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정과 또 공감 그리고 배려 혹은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제 대표님. 네, 제가 이
질문 답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오신 청중분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시더라고요. 대학생 분들도 계시고 예비 창업자, 창업자 그리고 생태계 안에 종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신데 저는 사실 각각의 다른 자리에서 오신 모든 분들이 이 사회에 그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긍정적으로 해소되기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것에 기여하려는 그 모두 다 정도가 다르겠지만 의지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지금 갖고 계시는 서로 농도가 다른 그 의지치가 오래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사실은 드리고 싶었고요. 우리가 풀려고 하는 모든 문제가 아까 허재영 대표님이 키노트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긴 시간을 소요로 하는 일이고 아주 명백하고 단순한 해결책은 잘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지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의지치가 사그라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 의지치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그것을 끈질기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 모든 우리의 싸움은 다 장기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업가로서는 응원은 돈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임팩트 기업 아까 이제 전시하는 곳을 돌아보면 물건을 팔고 계시거나 이제 내가 당장 뭔가 액션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신 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올라가서 일단 뭔가 하나 사고 봤는데 사실 되게 많은 임팩트 회사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게 공정무역을 통해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더 좋은 뜻을 가지고 만들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사겠지? 근데 사실 그 논리가 실제로 동작하는지가 아직도 그렇게까지 확실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 이 임팩트 스타트업 유튜브로 봤어라고 하는데 물건은 테무에서 산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런 종류의 부분에서 사실은 임팩트 기업들이 사실 아직 특히 초기 단계의 기업들이 일단 물건들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회사들이 자기들의 이 풀고자 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물건을 사주고 그 서비스를 이용해 보려고 노력하는 이 서비스가 더 좋아지도록 같이 노력해주는 그런 종류의 커다란 응원단이 되지 않고서는 이 기업들이 더 커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내가 재활용품을 막 이제 생각하는 어떤 스타트업에 대한 멋진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럼 그 다음번에는 그렇게 재활용된 물건을 가지고 만드는 물건을 사려고 노력하는 이런 종류의 액션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결국은 임팩트 스타트업들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역시 응원은 돈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한 응원단이 되는 게 중요한데 마음도 응원하면서 또 돈으로도 같이 서로 응원하는 좋은 응원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경험과 또 이런 지혜를 나누어 주신 이 세 분께 박수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